저는 모종을 구입하기보다는 씨앗부터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씨앗으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씨앗부터 심으면 좋은 점이 참 많지만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사실 단점이 더 큽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자란 모종을 심을 때 씨앗을 심는다면 그만큼 적고 늦은 수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충들의 공격도 많아지죠.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린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린하우스의 역할은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일찍 시작할 수 있고 3, 4월에 찾아오는 꽃샘추위와 서리를 막기 적당한 방법입니다. 그린하우스를 만들기 전에 식물에 꼭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빛, 물, 토양, 온도, 거름입니다. 이 5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린 작은 투명 용기를 사용할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것보다는 구멍이 없는 걸 추천하고요. 넓은 뚜껑이 있는 걸 추천합니다. 크기는 크면 클수록 온실 효과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명 김치통을 찾았습니다. 2리터 페트병을 잘라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적당한 통을 찾으셨다면 통에 4분의 1 정도만 흙으로 채웁니다. 흙은 비료기가 없는 흙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 있고 씨앗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비료기가 없는 흙은 상토라고 흔히 불리는 무비상토, 코코피트, 코코코어, 피트모스, 각종 화산석, 펄라이트, 제오라이트 등의 돌류, 키친타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저는 키친타올과 화산석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코코피트인데 이번에는 화산석을 사용해 봤습니다. 원하는 흙을 4분의 1 정도 심으셨다면 그 위에 씨앗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는 병아리콩, 시금치, 파 씨앗을 심었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심었는데 아직 밤 기온이 마이너스 5도까지 내려가서 안전하게 추위에 강한 식물들을 먼저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려주셨다면 그 위에 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바라에는 2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광바라와 암바라입니다. 광바라 씨앗은 발암 과정에서 빛이 필요하며 이는 식물이 충분한 빛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상추나 샐러리가 이에 속합니다. 반면 암바라 씨앗은 빛 없이도 발화할 수 있으며 콩과 식물과 호박 같은 식물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암바라는 대부분 씨앗이 크고 광바라는 대부분 씨앗이 작습니다. 그런데 암바라, 광바라에 상관없이 씨앗을 가장 빨리 싹 틔우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담궈두는 것입니다.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선 온도, 습기, 적절한 빛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씨앗들은 20도에서 25도에서 가장 잘 발화하는데 보통 집의 온도는 22도에서 24도이기 때문에 집 안은 싹을 틔우기 최고의 온도이고 빛의 유무가 싹 틔우는 데 미치는 영향과 습기의 영향을 비교해보면 씨앗을 물에 완전히 적셔 불렸을 때 빛의 유무를 무시할 정도로 씨앗 발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씨앗 발화가 걱정되신다면 물에 2일 정도 적셔놓은 후 심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물에 담가놓는 건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씨앗의 경우 물에 완전히 담가놓는 게 효과적이지만 작은 씨앗들은 오히려 씨앗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친타올에 물을 적셔 2에서 3일 정도 후에 심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트병 그린하우스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페트병은 투명하므로 태양광이 내부로 잘 들어와 식물에 필요한 광합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페트병은 식물과 흙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내부의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런 환경은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상적이죠. 특히 달팽이가 있는 밭이나 화분에 페트병 그린하우스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혹시 내 밭에서 씨앗 발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달팽이의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달팽이들은 비교적 서늘한 날씨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5도만 넘어가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른 봄의 텃밭은 달팽이들의 먹이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 달팽이들은 새싹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페트병 그린하우스를 사용하면 달팽이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 그린하우스가 완성되었다면 낮에는 밖에 내놓고 온도가 내려가는 밤에는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심은
병아리콩, 파, 시금치는 0도의 온도를 견디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도가 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만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외의 날에는 밖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린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고, 이 비닐하우스는 꽃샘추위와 서리로부터 우리의 작물을 보호해 줄 겁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씨앗을 뿌린 지 이틀이 지난 후의 영상입니다. 보시면 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씨앗의 표지를 보시면 싹이 틀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짧게는 7일, 길게는 20일 정도 걸리는 씨앗들도 있는데요. 사실 싹이 트기 전에 이렇게 뿌리들이 먼저 나와 자리를 잡습니다. 뿌리가 나오는 데는 이틀에서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위로 싹이 트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영상은 4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뿌리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5일 후의 영상입니다. 싹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콩들은 이때부터 조금씩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곰팡이의 영향으로 다른 씨앗들은 많이 발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후의 영상인데 보시면 아래로 뻗은 뿌리 옆에 옆으로 뻗는 뿌리들도 함께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 주위로는 뿌리들이 죽거나 혹은 자라지 않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아리콩은 뿌리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아하지 못하고 바로 곰팡이에 의해 죽어버린 병아리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산석이다 보니 씨앗이 작은 파와 시금치의 씨앗은 많이 발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밖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집에 들여오지 않고 계속 쭉 밖에서 나왔습니다. 위에는 빨간 원래 뚜껑 대신 랩으로 씌워줬습니다. 이제 이 병아리콩들과 조금 남은 파, 시금치를 심어줄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뽑기는 쉽지 않아서 다 뒤집어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심어줄 생각입니다. 먼저 옆면을 쳐줘서 조금 화산석이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뿌려요. 뿌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이 화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천 화분입니다. 저는 화분 안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화산석들도 그냥 이대로 뿌려줄 계획입니다. 화산석은 기공들이 많아서 보습력과 보비력이 좋습니다. 보습력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물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고, 보비력은 비료기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보습력도 좋지만 물 빠짐에도 좋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펄라이트, 진주석이라고 하죠. 혹은 제오라이트, 그리고 코코피트가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충분한 물을 머금고 있어
다른 식물이 필요할 때 즉각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또 너무 많은 물들이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공기층과 물을 동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입니다. 방금 심은 저 병아리 콩 옆에 있는 짝대기 같은 나무는 블루베리 나무예요. 품종은 아마 챈들러일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심은 지 2년 정도 됐고요. 올해로 2년차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얘도 챈들러네요. 뿌리에 너무 가깝지 않게 조금 거리를 두어서 심어주고요. 병아리 콩들을 함께 심어주는 이유는 병아리 콩들이 나중에 질소를 배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심은 병아리 콩들은 질소를 바로 공급해주지는 못해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콩과 함께 붙어있던 시금치도 함께 심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블루베리 나무예요. 블루베리 나무 옆에 기다란 짝대기 2개가 보이죠? 이 짝대기들은 수국입니다. 지인의 화분에 있는 수국을 가지를 조금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올 겨울에 심었는데 수국은 토양의 pH에 따라서 꽃의 색깔을 다르게 피웁니다. 그래서 저도 블루베리 토양의 pH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수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딸기 이파리도 보이네요. 이 큰 화분에는 여러 개가 심겨져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 부추이고요. 이것도 아주 작은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품종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큰 열매를 맺는 블루베리 품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부추가 또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도 아주 작은 막대기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건강하고 즐거운 텃밭 생활 하세요.